여러분, 보험 가입할 때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바로 보험의 첫 시작인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볍게 여기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고지 의무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지 의무가 정확히 무엇이냐, 알릴 의무라고도 부르고 고지 의무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는 보험 가입할 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상법 제65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험사는 고객이 알려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이나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상법 제651조는 두 가지 기간을 정합니다. 첫째,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항목, 실무에서는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와 많은 보험사의 약관에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거나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3년 이내에 고지 의무 위반이 적발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이 고지 의무에 해당되냐면요, 보험을 계약할 때 청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청약서를 보시면 병원 이력에 대해 물어보는 고지 의무 작성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고지 의무 질문들입니다. 이 고지 의무는 일반 가입자와 유병력 가입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 보험 고지 의무입니다. 흔히 표준체 고지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첫째, 3개월 기준입니다.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진료 또는 입원, 수술, 그리고 의사 처방을 받은 약물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3개월 이내에 고지해야 합니다. 다른 건 쉽게 이해되시는데 이 중 질병 의심 소견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진료 의뢰서 등을 서면으로 준 경우를 말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당뇨병 의심이라고 적혀 있으면 질병 의심 소견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추가 검사 필요라고 권고장을 받으면 이것도 질병 의심 소견입니다. 의사가 입으로만 혈당이 좀 높네요라고 말한 것은 이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1년 기준입니다. 추가 검사와 재검사가 대상인데요. 추가 검사는 첫 검사 후에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것, 재검사는 같은 검사를 다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2024년 4월부터 정기검사나 추적검사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5년 기준입니다. 입원, 수술,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7일 이상 계속 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계속 약을 먹은 경우인데요. 특히 암, 당뇨,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 경변증, 뇌졸중, 백혈병, 에이즈 같은 11대 질병은 진단만으로도 5년 이내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유병자 보험의 고지 의무인데요. 만약 유병자 보험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가입하신 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일반 보험과 고지 의무가 다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병자 보험은 병력이 있는 분들이나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에요. 가입은 쉽지만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비싸고 보장은 더 제한적입니다. 이 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의
고지를 비교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문 항목의 차이입니다. 유병자 보험은 3개의 범주만 확인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소견, 그리고 질병 의심소견, 질병 확정 진단,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 여부, 최근 5년 이내에는 암, 간경화증, 만성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 진단 또는 입원, 수술 여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특히 3번의 경우 일반 보험의 11대 질병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또한 일반 보험과 달리 외래 진료나 약물 복용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입원이나 수술 같은 실제 의료 행위만 고지 대상인데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355는 어떤 거죠? 310-5는요? 325는요? 대부분 3N5의 형태를 많이 띠는데요. 여기서 N은 입원 수술 여부를 몇 년 이내에 있는지 물어보는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325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는지 묻는 거고요. 355는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이 있는지 묻습니다. 앞에 최근 3개월 이내 병력을 물어보는 3과 뒤에 중대 질환에 관해 물어보는 5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최근엔 3, 10, 5까지도 출시되어 10년 이내 입원 수술을 물어보는 초경증 유병자 보험도 나왔습니다.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으니 보험이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내 병력에 맞는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한다면 보험을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간편하다는 뜻이 고지 의무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간편 가입만 강조되다 보니까 소비자가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일반 고지와 유병자 고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만약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청구한 보험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고혈압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후에 암에 걸려 암 진단금을 청구했다면 고혈압과 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고지 의무가 위반되었다고 무조건 보험금 청구를 안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청구를 해보세요. 다만 계약은 가입한 기간에 따라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지 의무가 어떤 건지, 일반 고지와 유병자 고지의 차이는 무엇인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고지 의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고지 의무 내용은 보험 증권에는 없고 청약서 부본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보험 증권만 보관하다가 확인을 못해서 나중에 분쟁을 겪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계기로 시간 한번 내셔서 빠진 부분은 있는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청약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약서가 없다면 담당자나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확인이 나중에 억울한 보험금 거부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 가장 객관적인 실력평가 기준을 꼽히는 것이 MDRT 모임입니다. 1년간의 영업성과와 수입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COT는 MDRT의 3배, TOT는 무려 6배를 달성해야 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무클리닉은 영상을 통해 상담이나 문의를 주시는 경우 TOT 부부 설계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32개 생명 손해보험사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나에게 맞는 고품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금융 상품이기도 합니다. 내 보험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수많은 고객이 선택한 TOT 전문가에게 명쾌하게 보장 분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누르셔서 좋은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